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 유명한 분이죠. 이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퀴아오 선수 한국을 찾았네요. 네, 그 프로복싱 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38살 파퀴아오 선수가 24일과 25일에 그 자선 기부 콘서트 참석차 오늘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네. 파퀴아오 선수는 2013년에 그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에 그 220억 원을 기부한 기부왕이고요. 네. 파퀴아오 선수는 그 어릴 적 가난을 경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챔피언의 최고의 복싱 선수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 파퀴아오 선수가 어릴 적엔 가난했군요. 네, 맞습니다. 파퀴아오 선수는 빈민가 출신이고요. 그 어릴 적에는 길거리에서 그 빵을 팔았습니다. 네. 그 14살 때 그 복서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델라우야 같은 체격이 큰 선수들을 연파하면서 스타가 됐고요. 201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8체급을 석권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 필리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고요. 필리핀 차기 대선에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가장 유명해졌던 것은 지난해 이 파퀴아오 선수가 메이웨더 선수와 세계 대결을 이제 하면서 복싱 붐이 다시 일어났는데 그땐 좀 아쉬움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에 파퀴아오 선수가 무려 대전료 3천억 원을 걸고 무패복서 메이웨더와 맞붙었는데요. 당시에는 파퀴아오 선수가 어깨 부상 여파로 그 싱거운 판정패를 당했었습니다. 메이웨더 선수가 지난해 은퇴하면서 재대결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그래도 오늘 파퀴아오 선수가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만약에 메이웨더와 재대결이 성사된다면 그 싸우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기도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자, 네. 이 축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또 이적설에 휘말렸어요? 네,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영입 대상에 올랐다고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가 보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여름에 독일 볼프스부르크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토트넘의 반대로 무산됐었는데 네. 또 이번에는 이적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청용 선수 소속팀의 감독이 경질됐네요. 네, 잉글랜드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 17위에 그치자 성적 부진을 이유로 그 오늘 파듀 감독을 경질했는데요. 네. 사실 그 이청용 선수가 파듀 감독 밑에서 선발보다는 교체 출전에 그쳤고 네네. 또 다소 상극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이청용 선수가 또 이번 겨울에 그 팀에서 남아서 또 반전을 노릴지 아니면 그 팀으로 옮겨서 새 출발할지 그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쨌든 좀 좋은 길이 열렸으면 기대해 봅니다. 이 프로야구의 봉준근 선수 LG에 남기로 했군요. 네, 올해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 봉준근 선수가 2년 총액 15억 원에 그 LG에 남기로 했는데요. 그 LG에서 그 선발과 마무리로 활약했던 봉준근 선수가 지난해부터는 좀 다소 하락세를 보였는데 긴 협상 끝에 그 LG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됐고요. 봉준근 선수가 오늘 그 LG에서 계속 야구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 코너인데요.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감기 걸리셨네요? 네, 약간 목이 안 좋습니다. 차분차분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가짜 뉴스를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짜 뉴스. 네. 영어로 페이크 뉴스. 맞습니다. 자, 이게 요즘 좀 이슈라고는 들었어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워낙 출처불명의 가짜 뉴스가 많고 이게 또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는데
자, 오늘 이 주제를 정하신 이유는 역시 다가올 우리 대선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죠. 오늘 옥스포드 사전을 펴내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요. 올해의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를 선정했어요. 네. 한국말로 하면 탈진실인데. 탈진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설명한 단어인데 뭐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네. 이런 투표에서 상식을 뒤집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선거 결과까지 바꿨죠. 하하. 그래서 팩트나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인 설명보다 네. 감정에 호소하는 공감을 얻는 그런 주장들이 때로는 진실을 가짜인 걸로 가짜를 진실로 바꾸게 하는 현상. 그 현상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이 페이크 뉴스가 이런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이 상식을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 게 올해 워낙 유독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랬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국내도 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자, 이 가짜 뉴스가 그럼 범람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심지어는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 투표 한 번으로 이제 나라의 미래 몇 년을 결정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바뀌죠. 지금 이제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 중에. 자, 그럼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가짜 뉴스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건가요? 아마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봤던 형태가 찌라시일 겁니다. 아유, 워낙 많이 듣고 있는. 네. 정치, 경제, 연애 뭐 다양한 분야의 미학인 정보가 담겨 있는데 네.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때론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딱 보면 걸러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일반 사람들이 보면 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니까 네. 자칫 맹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찌라시일 땐 그나마 이거 찌라시야 라고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가짜 뉴스는요. 마치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인 것처럼 꾸민다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신문에서 언론에서 나왔던 거니까 사실이겠구나. 그래요?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허. 심지어 이거는 언론사 이름과 유사하게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가짜뉴스를 본 사람들은 중에는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거나 혹은 SNS에서 누가 공유한 걸 그냥 봤어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그냥 뉴스 같으니까 네. 이거 사실 검증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랬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가짜뉴스에 당한 것조차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그냥 무슨 우리가 아는 그냥 메이저 신문들 땡땡일보 뭐 이런지 알고 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기사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너 어느 매체 어느 기자가 그 기사 쓴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니 출처는 네이땡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이신문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포털 특히 스마트폰에서는 그냥 이제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딱 눌러서 네.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훅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 기자의 이름이나 혹은 매체의 브랜드까지도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훅 스쳐 지나가는데 문제는 찌라시는 익숙하지만 그렇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건 속겠네요. 네, 속을 수가 사설 정보지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보니까 찌라시가 네. 표준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는 이걸 사설 정보지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전후 관계를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내용만 봐도 진짜 가짜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연예인 정보가 막 이렇게 뉴스로 돌아다니는데 네. 뭐 열애설, 이혼설 많이 나오는데 아는 사람은 이거 거짓말이야 알겠지만 대중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인들에게는 뉴스의 진위 판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래도 과연 이게 얼마나 속을까 싶은데 이 가짜 뉴스의 영향력 좀 확인이 됩니까? 네, 이게 사실 A 설마 정도였어요. 네네. 그런데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던 힐러리 캠프와 언론들이 미국에서 대선 끝난 다음에 가짜뉴스 이거 문제 심각하니까 퇴출하라고 페이스북을 압착했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경로가 페이스북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기사보다도 더 많이 읽히고 공유된 가짜 기사도 있다는 게 이번 분석 결과 나왔어요. 그래요? 예, 대표적인 예가요.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
좀 황당하시죠? 헤드라인만 봐도 놀랍네요. 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고요. 심지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위크리크스라는 폭로 사이트에 네네. 힐러리가 사인한 기밀 문서가 공개됐는데 네. 드디어 IS에 무기를 팔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 뭔가 더 느낌이 그러네요. 좀 더 신뢰성이 가죠. 그러게요. 이런 식의 가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됐어요. 심지어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아이고 그럴 리가요. 그리고 심지어 힐러리 이메일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FBI 요원이 시체로 발견됐다. 아이고 선정적인데요. 네, 굉장히 이거가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힐러리가 피자 가게 뒷방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이런 황당한 기사가 사실이라고 믿은 남자가요. 피자 가게에 총 들고 뛰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참 놀랍네요. 놀라워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현실로 믿기 어려운. 근데 이걸 현실로 믿는다는 자체가 아닐 법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세상에 그게 배경이 문제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이 공유되고 퍼날라지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우리가 저도 그렇고 대충 보고 이런 게 그리고 링크 걸어서 휙 날려버리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쉽죠. 네. 야, 심각한데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누가 왜 만드는 겁니까? 네, 일단은 가짜 뉴스가 돈이 됩니다. 돈이 돼요? 네, 거기에 트래픽을 유발시켜서요 광고 수익을 얻습니다. 아, 광고가 붙어 있군요. 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당연히 있죠. 독일에서는 메르켈이 히틀러의 딸이다라는 어머나. 가짜 뉴스가 돌아서 이게 이슈가 됐는데요. 정말로요? 네.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았어요? 네, 심지어 난민들이 여기저기서 테러를 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네.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이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살고 있고요. 네. 자, 이게 걱정이 됩니다. 자, 혹시 우리나라에 아까 뭐 지라시라는 이제 비표준을 썼습니다. 사설 정보지와 같은 그런 거 말고 이런 가짜 뉴스 사례 있습니까? 네, 최근 며칠 사이에 급격히 유포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날 네. L 호텔의 36층 스위트룸에서 모종의 시술을 받았다. 아, 이 내용이 막 퍼지고 있어요. 요즘에 네. 여기에 대한 이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고 네. 헌지에서도 세월호 7시간을 이 청와대 쪽에서 밝히시오 이랬고 근데 저도 이게 얼핏 보긴 봤는데 네. 이게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을 국내 네. 인터넷 언론이 또 인용 보도 형태로 가져오면서 아예 기사화가 돼버리면서 더 네.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그 호텔 아는데요. 36층에 연회장이 있어요. 아, 스위트룸이 있는 게 아니라 연회장. 그런데 그 연회장 이름이요. 피콕 스위트, 칼튼 스위트.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알겠는데 좀 어설프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가짜인 거잖아요, 결국. 아, 참 이게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걸 좀 가짜 뉴스를 퇴출시킬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가짜 뉴스에 귀 기울이는 현상은 기존 미디어를 못지 못해서다. 네, 그래서 이런 네. 기성 언론의 팩트 보도가 더 강화되고 자성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야, 참 우문현답입니다. 오늘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자산을 든든하게 내일을 탄탄하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KB 차차차 삼행시.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